이번 주도 활기차게 프로토 70회 K리그 28라운드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정말 얼마만입니까 이게. 정말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반타작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한 개 맞추거나 다 틀리거나 두 개 맞추거나 반타작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진짜 특히나 마지막 그 포항 인천 제주 서울 경기가 있었던 일요일날에 이 경기를 보고 나서 환호를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특히나 제주 서울 경기 프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제 영상이 성질하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 프리킥골 넣었을 때 진짜 아무튼 기분 째졌습니다.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승부 예측 반타작 이상 했네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언더오버는 더 이상 이렇게 꽉꽉 채워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많이 안 볼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혹시라도 저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갖다가 틀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는 진짜 정말 이거 왠지 모르게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는 거 빼고는 더 이상 언더오버나 막 핸디캡 무승부 막 핸디캡 승리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던 지난 68회 프로토 승부 예측을 뒤로하고 승부 예측 하기 전에 역시 공지사항 하나.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고도 안 쓰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한번 해봐요. 저랑같이 이렇게 승부 예측 같이 해봐요. 여러분들의 승부 예측을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한 번만 적으셔야 돼요. 뭐 제작성하거나 아니라면 수정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핸디캡 안 되고 언더오버 안 됩니다. 오로지 무승부 이렇게만 적어주셔야 돼요. 화면과 같이. 자세한 거는 K리그 승부 예측 댓글 작성 시 유의사항,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썸네일을 클릭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 킥오프 1시간 전 첫 번째 경기 명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상 있습니다. 문화 상품권 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기시고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이시는 분께 문화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번 회차 승부 예측 경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원과 제주, 포항과 성남, 인천과 울산, 그리고 강원과 경남 경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수원과 제주의 경기인데, 수원은 어찌됐든 간에 타가트의 득점력, 뭐 지난 경기에 득점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타가트의 득점력은 여전히 믿을만하죠. K리그 득점 선두, 타가트의 득점력 기대해볼 수 있고, 올 시즌 제주 경기에서 이전 전승을 거뒀어요. 특히나 제주 경우에는 올 시즌에 상대 전적이 너무 약한 팀들에게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제주의 이전 전승이라는 이 기록도 두고 볼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전세진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염기훈 선수가 부상으로 9월 중순이 돼서야 9월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중원에 염기훈 선수가 없는 것이 정말 타격적일 것 같아요. 물론 지난 강원 경기였나요? 강원 경기에서는 뭐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염기훈 선수가 없으니까는 이 성적의 기복이 보인다, 경기력의 기복이 보인다는 것은 절대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점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주는 최근에 2연속 무승부, 한때 울산에게 5대0, 상주에게 4대1, 그것도 홈에서 대패를 당한 그 기운을 끊어냈긴 했어요. 어쨌든 분위기를 다시 좀 추스리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외국인 선발, 뭐 마그노, 오사구오나, 아길라르, 이 선수들 중에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윤일록, 남준재 선수를 같이 합친 이 공격력의 조직력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특히나 침체됐을 때 이 페이스가 꽤 길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다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뼈아픕니다. 그리고 오승훈 골키퍼도 주목해봐야 돼요. 오승훈 골키퍼가 잘할 때에는 무승부는 거둬요. 오승훈 골키퍼가 영입된 이후에. 근데 오승훈 골키퍼가 정말 부진할 때, 정말 뼈아픈 실책으로 실점을 허용했을 때 다 대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오승훈 골키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 근데 여기서 수원의 신세계 선수나 안토니스 선수 복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돼요. 뭐 특히나 안토니스 선수가 데뷔하고 나서 교체 출전해서 타가트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왼발을 잘 쓴다. 이 안토니스 선수가 8월 말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의 복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무승부를 예측해봐요. 제주가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이번 경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수원이 막 득점이 탁 터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무승부를 한번 예측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포항과 성남의 경기인데, 포항은 완델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5개를 다 쓸어 담았어요. 해트트릭의 이동, 정말 이 빠른 스피드, 그리고 침투하는 패스 이 한방 정말 좋았었어요. 주로 측면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서 득점이나 아니라면 도움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성남 경기에서도 완델손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완델손 선수가 정말 키플레이어로서 포항을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델손 죽으면은 포항도 죽고 완델손 살면은 포항도 살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대신에 포항에 이수빈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이수빈 선수가 깜짝 골도 기록을 했었던 만큼, 그리고 송민규 선수도 최근에 공격 가담이 꽤 괜찮기 때문에 이 완델손 선수의 백업 역할을 해줄 만한 이수빈, 송민규 선수, 이 두 선수의 모습도 좀 지켜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지난 경기에서 일루키첸코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 경고 2장을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일루첸코 선수의 결정이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류원우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강현목 골키퍼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솔직히 저는 이 강현목 골키퍼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 선수의 불안한 면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이 된다. 지난 인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강현목 골키퍼의 이 불안한 모습이 좀 포항에게 있어서는 좀 큰 리스크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지금 4승 1무 1패. 자, 전북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거의 잡을 뻔했어요. 마지막에 호사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그 경기도 잡았어요. 그만큼 질식 수비를 바탕으로 한 이 성남의 상승세, 4실점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순도 높은 한 골 한 골을 정말 잘 지키기 때문에 이 성남의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아무리 완델손이라 할지라도 이 질식 수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뚫기 힘들 것 같고,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에델 선수가 없어도 효율적인 압박이나 공격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 압박이 특히나 중원이든 공격 진영이든 수비든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대신에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완델손 선수의 이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의 완델손 선수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는 이 한 선수만으로도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 한 선수 때문에 성남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볼까 해요. 역시 이번 경기에서 완델손 선수가 한 골을 넣을 것 같다. 좀 이번에도 좀 조심스러운 예측으로 한번 1대1 예상해봅니다. 서로 한 골씩 주고받을 거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천과 울산의 대결인데, 인천은 무고사 선수가 어쨌든 득점포가 폭발을 했다. 특히나 세 번째 골, 멀티골을 넣었을 때 그 중거리 슈팅을 봤었을 때 무고사 선수의 이 킥 감각이 울산 현대에게도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호남 선수가 8월달에 2골을 넣으면서 인천의 이 승점이나 아니라면은 뭔가 좀 많은 골을 넣는 그 인천의 빈곤한 득점력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여기에 이제 김도혁, 명준재 선수의 중원 조직력, 요거까지 제대로 더해진다면 울산 상대로 한번 비벼볼만해요. 울산 상대로 승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승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홈에서 1승밖에 없어요, 인천이. 홈에서 단 1승, 거기에다가 울산에게 올 시즌 전패, 여기에 케인대 선수가 정말 뭐 헤딩으로 날카로운 슈팅을 날릴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선수는 솔직히 조커용인 것 같아요.
선발로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케인대 자리에 미드필더 한 명을 넣어서 무고사 선수에게 볼을 배급할 수 있거나 아니라면은 무고사 선수의 그 볼을 받아서 측면에서 돌파해서 득점을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차라리 울산이 지쳤을 때 케인대 선수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상철 감독님의 목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케인대 선수가 계륵 같은 존재라서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케인대 선수 홈 1승 올 시즌 울산 전패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난 경기에서 주니어 선수의 숨은 활약, 비록 골은 못 넣었지만 이 제공권을 바탕으로 상주의 수비를 계속 공략을 해준 덕분에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갔었다. 특히나 측면 자원, 뭐 김인성 선수나 아니라면은 교체된 황일수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이 측면 자원의 득점력까지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미들라이커 김보경 선수의 득점 도우미 역할까지 다시 살아나면서 인천 경기에서도 기대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 경기에서 중앙 수비수 강민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울산의 최근 수비를 정말 잘 메꿔주고 있는 살리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의 결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약간 뼈아플 것 같아요. 인천의 득점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이 자칫 잘못하면은 승점 석점까지는 확보를 못할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래도 최근 분위기는 울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 현대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과 경남의 대결인데 강원은 이영재 선수가 어쨌든 복귀를 했어요. 9월 달에 복귀할 것 같다는 이영재 선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복귀를 했다. 그리고 지난 대구 경기에서 솔직히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있어서 망정이었지 정조국 선수의 킥 감각은 정말 좋았습니다. 프리킥이나 슈팅이나 다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정조국 선수가 득점할 가능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홈 6경기에서 17득점 3대1로 수원에게 패배했을 때에도 득점에 성공을 했다는 거, 홈에서의 득점력이 충분히 좋다는 거, 여기에 센터백, 전문 센터백 김호교 선수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성이 좀 더 더해진 상황에서 강원의 공격력이 좀 더 살아날 가능성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8월달에 2무 2패로 좀 주춤한 페이스, 여기에 수비 불안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거,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윤석영 선수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김호규 선수가 복귀를 했다 할지라도 이 강원의 수비 불안은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남의 쿠니모토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어찌됐든 8월달에 2승을 거뒀다. 멀티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반등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리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을 했었다. 이 킥 감각이 나름 괜찮았었어요. 물론 후반전 돼서는 페이스가 좀 나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 제리치 선수의 득점력이 나왔다는 거 좀 지켜볼만 하다. 그리고 클린시트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솔직히 8월달 전에는 클린시트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리그에서, K리그에서. 근데 8월달에만 어찌저찌 해더라도 어쨌든 8월달에 클린시트 2회나 거뒀다는 거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으나 여전한 원정 잼병, 유일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원정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후반전이 되면은 제리치 선수나 룩 선수가 폼이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의 승부를 보지 않으면은, 그리고 수비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지난번처럼 역전패 당할 가능성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하성민 선수의 결장까지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 양 팀의 불안 요소, 강원에 처진 이 득점 페이스, 그리고 원정 잼병인 경남, 이 두 가지 요소까지 더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강원의 승리를 예측해봅니다. 역시나 그 경남이 수비 불안의 원정 잼병, 그리고 후반전에서의 그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을 종합해봤을 때 후반전에 그래도 좀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강원의 승리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강원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 수원과 제주 경기는 무승부. 솔직히 이거 수원승 갈까 했는데 저 무승부로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포항과 성남 경기는 무승부.
인천 울산 경기는 울산승, 그리고 강원 경남 경기는 강원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따로 프리뷰할 경기는 서울과 전북 경기, 그리고 상주와 대구 경기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승부 예측 또 다른 픽은 제가 몇 경기만 할게요. 앞에서 성공률 진짜 저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앞에서 보셔서 아시는 분들, 패스하실 분들 패스하세요. 네, 그냥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포항과 성남 경기는 앞에서 제가 스코어도 좀 언급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언더 예측해봅니다. 포항의 완델슨 선수가 득점을 꽤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언더일 것 같고, 상주 대구 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주가 지난 경기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구의 페이스를 막기 위해서 좀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언더로 좀 찍어볼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승부 예측 문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